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해안 퇴적 지형 정리를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해안 침식 지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할 내용들은 전부 다 해안가에 있는 퇴적 지형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오늘 하는 지형들은 전부 다 어디에 발달하는 거냐면 도시예요, 만이에요? 퇴적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지형들은 전부 다 만에 발달한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만에 발달한다. 자, 일단 우리가 해안 퇴적 지형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자, 바닷가에 가면 분명히 어떤 물질이 쌓여 있는데 이 물질이 과연 어디서 분포이 된 건가? 이걸 꼭 짚어봐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육지가 이렇게 있고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하천이 바다로 흘러가면서 침식 운반 퇴적 작용을 하죠. 그 침식 작용 때문에 만들어지는 지형 하안남구 뭐 감이 공유하죠. 공부했었죠. 침식 분지. 그 다음에 퇴적 작용 때문에 일어나는 거 선상지, 범람원, 삼각주 공부를 했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하천은 다 흘러갔고 지금 바닷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바닷가 지역은 침식 기준면 해수면하고 가깝죠. 그럼 여기서는 주로 어떤 작용이 일어날까? 침식 작용이 일어날까? 퇴적 작용이 일어날까? 여기는 당연히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침식 기준면이랑 거의 가까우니까 여기서는 주로 퇴적 작용이 많이 일어나요. 자, 물론 고대에서는 침식 작용이 일어나지만 침식 작용보다는 퇴적 작용이 주로 일어나는 데가 바닷가 지역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침식보다 퇴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기 쌓여있는 물질은 바닷가에서 침식된 게 온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다른 데에 있는 물질이 운반되어 와서 여기에 쌓여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쌓여있는 물질이 어디에서 공급된 건가? 이걸 따져봐야 된다고요. 자, 그럼 어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드는 하천이 흙이나 점토를 공급하죠. 앞에서 했던 내용이잖아. 다음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고대에서는 파랑이 육지를 때려가지고 바위가 계속 깨져서 모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대에서 부서진 물질들이 당연히 바닷가에 쌓여 있을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가 바로 바닷가에 쌓인단 말이에요. 자, 또 정리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봤더니 자, 우리가 동해 한번 볼게요. 동해. 자, 동해는 하천이 바다에 주로 무엇을 공급한다? 모래예요? 점토예요? 모래. 그러면 바위가 처음에 부서지면 당연히 모래가 만들어지겠죠. 그 동해는 물질이 하나밖에 없어요. 모래밖에 안 쌓인단 말이지. 우리가 동해안에 가면 당연히 방금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모래로 된 해안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쌓일 때.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황해안 지역을 가봤더니 황해안, 뭐 남해도 마찬가지지만 황해나 남해로 올라가는 하천은 주로 바다에 무엇을 공급한다? 점토. 우리가 그래서 황해안에 가면은 일단 바닷가에 점토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게 바로 갯벌이잖아. 근데 우리가 황해안에 갔더니 점토만 있는 게 아니라 모래도 있죠. 황해안에 분명히 모래 해수욕장이 있잖아요. 네. 아직 여러분 뭐라 그런 게 아니고 밖에 소리 때문에. 그래서 점토도 있고 황해안에 가면 모래 해수욕장이 분명히 있는데 이 모래는 하천이 공급한 게 아니라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거기에 있는 곳에서 바위가 부서진 게 운반되어 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 어떤 물질이 쌓여 있는데 이 물질은 심해에서 공급된 것이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여기 바다 밑은 당연히 잠잠하잖아요. 여기서는 침식이 안 일어난단 말이야. 여기는 주로 쌓이는 거지. 바닷가에 있는 물질은 하천이나 아니면 근처에 있는 암석해안, 고대에서 공급된 거란 말이에요. 이거 체크 좀 해주시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형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지형이 뭐냐면 사빈이에요. 사빈. 자, 한잔말이를 해서 좀 확 와닿지는 않는데 우리말로 바꾸자면 모래사장. 우리 바닷가에 가면 모래가 쫙 쌓여있는 그런 모래사장이 있죠. 그걸 사빈이라 그래요. 그냥 해수욕장 생각하면 돼요. 해수욕장. 자, 이 사빈을 봤더니
동해에는 당연히 이제 하천이 주로 공급을 하고 황해에서는 고대에서 공급이 되지만 어쨌든 모래가 바다에 공급되는 모래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해안가를 따라서 쭉 이동해 가지고 넓게 퍼져 있는 게 모래사장이잖아요. 이 모래를 운반하고 퇴적하는 힘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운반하는 건 파랑이다, 조류다. 당연히 파도가 이렇게 치면서 모래를 자꾸만 운반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용어만 일단 적어줄게요. 자, 파랑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연안류 있죠. 연안류가 모래를 해안가 지역에 넓게 퍼뜨리는 거예요. 그럼 그림 간단히 한번 그려볼게요. 자, 동해안을 먼저 그리면 이렇게 동해안이 있으면요, 동해로 흐르는 하천이 이렇게 있어요. 이 하천이 당연히 바다에 모래를 공급했어요. 근데 만약에 바다가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다. 그럼 이 모래는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쌓여 나가겠죠. 여기에만 있겠죠. 근데 실제로 모래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연안류가 이렇게 흐르고 파도가 이렇게 지금 다가오고, 그럼 이 모래가 자꾸만 바닷가를 따라서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지형을 바로 사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동해안, 파랑과 연안류가 모래를 퇴적해서 만들어지는 지형. 그다음 우리 황해안을 봤더니 이제 황해안은 하천을 그리면 안 돼요. 황해를 흐르는 하천은 모래가 아니라 점토를 공급하잖아. 그러니까 그거하고 사빈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리고 황해안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쪽이 육지, 이쪽이 바다라 그랬을 때 여기는 곳이고요. 이쪽은 만이죠. 그치? 자, 그럼 이 곳은 파랑이 계속 때려가지고 암석해안, 파식대와 해시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선생님 지난 시간에 해시계, 해안절벽 기호 알려줬었죠. 기억나요? 네. 그래서 여기가 부서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안절벽이 만들어지고, 바위가 부서진 물질이 파랑에 의해서 이렇게 만에 와가지고 여기에 쌓이는 게 바로 사빈이에요. 그러니까 동해랑 황해랑은 조금 다르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여기를 A라 그랬을 때 A에 쌓여있는 물질은 하천이 공급한 것이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얘는 가까운 근처에 있는 암석해안에서 공급된 거예요. 그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일단 기본 형상 과정 개념을 잡으셨죠? 이 영혼이 없는 눈동자로 필기를 하고 있어. 어? 이해했어? 왼쪽이 동해, 오른쪽이 황해. 자, 그러니까 황해를 흘러들은 하천은 주로 점토를 공급하잖아요. 그러니까 황해에 있는 모래는 하천하고 상관이 없어요. 한강이 모래를 공급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황해안 지역에서 사빈을 보통 설명할 때 또는 제시할 때는요, 이렇게 섬이나 그냥 곧바로 해안가를 그려요. 하천은 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안가를 봤더니 곳도 있고 만도 있잖아요. 이 곳은 침식작용이 일어나니까 여기에 있는 바위가 자꾸만 깎여요. 바위가 부서지면 당연히 곧바로 흙이 되는 게 아니라 모래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생긴 모래가 파랑이 운반해가지고 만에 가서 쌓이는 거죠. 그래서 황해안에 있는 사빈은 가까운 암석해안에서 공급된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또 두 가지만 마무리 짓고 다음 지형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동해안 같은 경우를 봤더니 1번 지역에 있는 모래하고 2번 지역에 있는 모래하고 누가 바다에 먼저 나온 거예요? 2번이 바다에 먼저 나왔다가 여기까지 이동해 온 거잖아요. 처음에 모래는 여기서 공급이 되지만 얘가 여기까지 이동해 온 거잖아. 1번하고 2번 모래 중에 어떤 게 더 알갱이가 크다? 1번이 더 크죠? 얘는 아직 부서지기 전이니까 얘는 옮겨가면서 계속 부딪혀가지고 점점 작아지죠. 어떤 알갱이가 더 동글동글하다? 2번이 더 동글동글하다. 이런 문제가 과거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면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외울 수도 없는 내용이죠. 그쵸? 자, 우리가 바닷가 지역을 봤더니 이렇게 지금 바닷물이 있고요. 자, 육지가 이렇게 있으면 자, 사비는 어디에 형성되는 거예요?
자, 바다에 완전히 잠기는 지역. 여기가 사빈이에요. 이게 1번이죠, 이렇게. 자, 바다에 잠기지 않고 바다 바로 앞이긴 하지만 바닷물에 잠기지 않는 지역. 2번. 1번과 2번 중에 어디가 사빈이에요? 2번이죠. 우리가 사빈이라고 하는 건 파랑이 모래를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육지 쪽으로 자꾸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밀고 와가지고 그 힘 때문에 육지를 이렇게 올라왔다가 올라올 때는 모래를 밀고 올라오거든요. 또 다시 바다물이 돌아갈 때는 그냥 천천히 흘러내려가니까 여기에 있는 모래를 가지고 가진 않아요. 그러면 자꾸만 여기에 모래가 쌓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사빈의 여기 시작 지점은 바닷물에 계속 영향을 미치지만 여기 해수욕장의 안쪽은 거기 바닷물에 잠기지 않는 곳이잖아요. 파랑이 치지 않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사빈은 지형도에서 보면 육지 쪽에 기호를 표시해요. 육지 쪽에. 나를 특이하지 마시고 내용 설명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러면 지형도에서 해안선은 퀴즈예요. 혹시 냈었나요? 안 냈었죠? 자, 손 들고 말하세요. 이유도 말해줘야 돼. 밀물대를 기준으로 한다? 아니면 썰물대를 기준으로 한다? 지형도에서 해안선은 밀물대를 기준으로 한다? 썰물대를 기준으로 한다? 이유도 당연히 말해야지. 그냥 썰물? 왜? 나라가 큰 게 더 좋으니까. 나라가 큰 게 좋으니까 그건 영역 때 했던 거잖아. 영해 때 했던 거잖아. 자, 우리가 썰물이요? 이유는? 갯벌도 쳐서. 갯벌도 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갯벌을 육지로 볼 것인가 아니면 바다로 볼 것인가 그런 개념이잖아요. 자, 우리가 영해를 할 때는 어차피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땅이 넓은 게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형도라고 하는 건 뭐 다른 나라 이렇게 쓰라고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쓰려고 만든 지도잖아. 그리고 육지에서 쓰는 지도잖아요. 봐봐. 선생님처럼 되게 순진무구한 사람은 얘가 밀물대 해안선이에요. 밀물대 해안선. 썰물대 해안선은 당연히 황해 같은 경우에는 되게 넓어지겠죠. 이렇게 멀리 가겠죠. 그래서 이 만약에 썰물대를 기준으로 그린 이런 지도를 가지고 선생님이 답사를 갔어. 지리 교육가면서도 그걸 몰랐던 거지. 그래서 이거 보고 여긴 육지야 하고 열심히 답사를 하고 있었는데 알잖아. 우리 황해 같은 경우 바닷물이 엄청 빨리 들어오고 막 밀려들잖아요. 내가 죽으면 누가 책임져? 답사하라고 한 사람. 답사 가는 사람이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욕하겠죠. 지리 교육가가 그것도 몰랐냐면서. 그래서 육지에서 쓰는 지형도에서는 밀물대를 기준으로 해안선을 그려요. 밀물대를 기준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할 거지만 이렇게 해안선이 있잖아요. 해안선이. 근데 여기가 육지고 여기가 바다라 그랬을 때요. 육지 쪽에 이렇게 점이 찍혀 있으면 입자가 작은 게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얘는 뭘 나타낸 거냐면 사빈을 나타낸 거예요. 근데 얘가 해안선을 기준으로 바다 쪽에 점이 찍혀 있을 수도 있어요. 바다 쪽에. 얘는 점토가 쌓여 있는 건데 얘는 사빈이 아니라 갯벌이죠, 갯벌. 그래서 해안선을 기준으로 어디에 점이 찍혀 있느냐 그것만 보고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어디다 그랬지 내가? 여기다 그랬구나. 그래서 해수면이 이렇게 있으면 사빈이 바다보다 더 높은 곳 여기가 사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해안선이니까 사빈은 육지 쪽에 점을 찍어서 나타낸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사빈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사빈 정리. 이건 지우기가 참 그렇다.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자, 그러니까 동해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없으니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황해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 그러니까 밀물대랑 썰물대랑 해안선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황해안 지역의 지형도에서는 밀물대를 기준으로 해안선을 그린다고요. 자, 조금 더 설명 더. 그쵸? 주로. 단면도를 그리면 동해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경사가 급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산 위에서 부서진 바위가, 그러니까 계곡에 있는 바위가 끊임없이 부서지잖아. 계곡이 계속 침식을 하잖아요. 그 물질이 어디 가겠어? 당연히 바다로 가겠죠.
그렇잖아. 그래서 동해로 흘러가는 하천은 모래를 공급하는 거고. 자, 처음에는 여기도 모래였지만 얘가 구르고 황해까지 왔을 때는 점토잖아. 그러니까 황해로 올라가는 하천은 점토를 공급하고요. 이거 하천정학 한번 설명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천이 원반에 모래를 원반해가지고 파도가 와가지고 이렇게 퍼뜨린다는 거. 하도가 막아진다면? 파도가 와가지고. 그쵸. 파도가 와서 퍼뜨리는. 그쵸. 그러니까 모래가 계속 바다로 오잖아. 하천은 결국 바다까지 흘러가니까 모래가 바다로 계속 이렇게 밀려오면 그걸 갖다 이제 파랑이 계속 다른 데로 운반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해안가를 따라 넓게 퍼지는 거지. 그래. 지금 내 설명이 어렵나요? 제 설명이? 얘 누구야?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위성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텐데 그러기가 좀 조직 환경상 좀 안 돼서. 네? 페이크가 페이크. 자, 우리가 사빈 이야기했고요. 자, 이제 사주 이야기할게요. 자, 사주 살짝 아니야. 얘는 시험에서 물어볼 만한 내용은 별로 없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가는 지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을 설명하는 거지. 얘에 대해서 아마 이해하기 되게 쉬울 거야. 자, 볼게요. 우리가 해안선이라고 하는 게 밋밋한 게 아니라 만도 있고 곳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동해안 지역에 봤더니 해안선이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만도 있고 뭐 상대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곳도 있고 이쪽이 육지고요, 이쪽이 바다예요. 이런 지역이 있을 수도 있잖아. 실제로 있기도 하고. 그러면 육지에서 흘러오는 하천이 여기서 모래를 공급하면 이 모래가 파랑과 연안류에 의해서 계속 이동해 가요. 물론 연안류는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연안류가 뭐 인공지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술 먹어서 취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흐르진 않을 거 아니야. 그냥 흐르던 방향으로 그냥 얘가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사빈에 있는 모래가, 그러니까 모래가 해안가에 쌓여 있으면 사빈인 거예요. 근데 이 모래가 연안류를 따라서, 물론 파랑과 연안류를 따라서 바닥 쪽으로 이제 이렇게 뻗어 나가는 곳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이 지금 선생님이 쓰는 용어는 굳이 필기 안 해도 상관없고요. 자, 이렇게 모래가 바다 쪽으로 뻗어 나가기 시작하면 이 부분의 모양이 새 머리, 새 부리가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런 지형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부리 취자를 써서 사취라고 해요. 발음하기도 겁나 힘들어요. 그 얘는 어쨌든 사취라는 이름이 있는데 얘는 그냥 잊어버리시고요. 자, 이 사취가 더 이렇게 뻗어 나가다 보면 이 모래가 다른 쪽 육지에 가서 닿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취가 더 성장하면 이렇게 다른 쪽 육지에 가서 닿기도 하는데 이렇게 형성된 지형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주라고 불러요. 사주.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게 여기가 원래는 바다였지만 그게 핵심이에요. 사주가 형성이 되면 바다가 막혀가지고 호수로 바뀌어요. 이 호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할 거고 걔가 또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돼요. 겁나 예리한데? 자, 우리 사주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요. 자, 이런 걸 사주라 그러는데 이 사주 중에는 지금 집합관계예요. 6개 사주라는 게 있어요. 6개 사주. 글자 그대로예요. 사주는 사주인데 육지랑 연계된 사주. 이건 섬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어쨌든 육지가 있고 여기에 섬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사주가 성장을 하더니만 얘가 육지랑 이렇게 연결이 돼버린 거야. 섬 입장에서 봤더니 원래는 섬이었지만 육지랑 연결이 돼버렸죠. 더 이상 섬이 아니에요. 이런 지역이 있을 수도 있잖아. 자, 그래서 이런 사주를 육계 사주라고 부르고요. 얘는 원래 섬이었지만 지금은 섬이 아니죠. 근데 얘도 옛날 지명을 그대로 따가지고 육지랑 연계된 섬, 원래 섬이었으니까 육계도라고 불러요. 용어만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걸 왜 설명하냐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가 육계도인 게 있어요. 육계도 중에 정말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요. 제주도에 가면
무슨 봉으로 끝나는? 한라봉. 한라봉이 지금 지영이냐? 한라봉 누구야? 한이야? 누가 한라봉이라 그랬어? 예나요. 자, 지난 시간에 서울에서 제일 높은 건물 레미안. 자, 성산일출봉 가본 사람도 있겠지만 얘가 분명히 바다에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만들어진 원래 섬이었어요. 근데 지금 성산일출봉 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자동차 타고 가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일출봉 그냥 상식에서 좀 알아두시면 돼요. 자, 사주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사주. 자, 당연히 사주의 형성 원인도 파랑과 연한유예요. 파랑과 연한유. 야, 왜 그래?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나를? 잘 보인다 갑자기 얼굴 확대. 준렌지로 바꿔가지고 올까? 네 제가 해줄게요. 내가 소음 지키겠다.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아니, 글씨는 굳이 안 봐도 돼. 애들이 필요하네요. 와야 해요. 자, 사치는 지우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치는 그냥 이렇게 뻗어 나가가지고 만드는 지역을 사치라 그러는데 이런 사치 중에 얘가 더 확장이 돼가지고 육지나 아니면 다른 섬에 연결이 돼. 그런 걸 사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사치가 변해서 사주가 되는 건데 그냥 용어가 어렵잖아. 발음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사실 둘이 취자 한자 어떻게 쓰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이건 지우셔도 된다고요. 이 용어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등장하진 않아요. 자, 조용. 근데 일부 참고서나 그런 데서 사취라는 용어가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궁금해할까봐 그냥 이렇게 알려준 거지. 그러니까 사취는 사주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건 뭐? 이거 멘붕인데 한라봉. 원래 그 울릉도에 제일 높은 봉우리 이름 물어볼 때, 자, 울릉도에 제일 높은 봉우리 이름이 뭐예요? 자, 울릉도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 이름이 그래도 무슨 봉으로 끝나거든요. 그럼 애들이 한라봉을 먹을 거니까 한라봉 보통 말 잘 안 하긴 하는데 걔 중에 하나가 꼭 한라봉이라고 장난치고 그 다음에 표인봉 혹시 알아요? 사람 이름? 표인봉이라고 하지를 않나. 정답은 성인봉이거든요. 성인봉. 그게 뭐야? 그러니까 울릉도에 있는 제일 높은 봉우리 이름이 성인봉이야. 그런 건 모르고 필름은 알아. 자, 그만. 자, 이제 사주까지 했는데 나 지금 너희들끼리 약간 헷갈려가지고 하나 내용을 빼먹었어요. 미안해. 어차피 사주 끝난 다음에 이거 하나 하고 오늘은 아까 빼먹은 거 거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그리고 내일 한 10분 정도만 수업 더 하면 진도는 끝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이 사주가 형성이 되면 아까 나왔던 것처럼 여기가 원래는 바다였지만 호수로 바뀌잖아요. 얘가 굉장히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돼요. 수능에서도 거의 해마다 물어봐요. 자, 출제 빈도 수능에서 거의 80%, 90%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호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석호라고 불러요. 석호. 자, 중요한 주제니까 좀 집중해줘. 석호. 자, 그 석호는 정의부터 말해줄게요. 원래는 바다였지만 바다와 분리돼서 만들어지는 호수를 석호라 그래요. 정의가 그래요. 바다였지만 사주가 발달하면서 바다하고 분리된 호수 나눠줬잖아. 이걸 석호라 그래요. 자, 일단 이 석호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자,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 가운데 석호가 있어요. 석호 중에 유명한 관광지가 여러 개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석호가 그대로 꽃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요. 시간이 지나면 석호는 없어져요. 그 이유는 조금 더 설명해 줄게. 자, 그래서 석호가 없어지게 되면 거기에 평야가 만들어지는데 이 평야가 우리 동해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우리 동해안은 경사가 급해요, 완만해요? 급하기 때문에 농사 지을 땅이 없잖아. 그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해안단지. 그러니까 중요하잖아요. 경사가 급한데 평지가 있으니까 얘도 동해안을 만들어지거든요. 해안 평야에서 농사 짓고 여기에 도시들이 있고 마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중요해서 시험에 맨날 나온단 말이야. 자, 나온 김에 빨리 좀 이야기할게요. 자, 석호 중에 제일 유명한 석호가 강릉에 있어요. 자, 강릉에 있는 석호 이름. 강릉에 있는 석호의 이름. 강릉이 유명한 거. 석촌호수. 석촌호수? 자, 강릉이 뭘로 유명해요? 강릉? 애들이 도대체 먹을 거가 아니면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 집중. 자, 얘는 대표적인 거니까 이름 적어줄게요. 우리가 강릉에 가면 경포대 해수욕장이라고 있죠. 아는 척하기. 경포대 해수욕장이 바로 경포호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거야. 이유는 지금 말해줄게요. 자, 여기가 경포호예요. 호수야. 경치가 워낙 아름다우니까 그 바로 옆에 정자를 지어놨어요. 조선시대에. 이 정자 이름이 경포대예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사준이가 모래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바깥쪽으로 해수욕장이 있어요. 이 해수욕장이 경포대 해수욕장이에요. 이해됐어? 나중에 경포대 가거든. 나를 생각해야 된다. 언제가 들어봤던 지역이라고. 부담스럽게 자꾸. 아니, 안 보일까봐. 너 방송반이야? 중학교 때. 아, 중학교 때? 아, 그런 냄새가 나더라. 아, 방송반 냄새. 자, 그래서 이제 이 지형의 형성 과정, 이것도 이제 이해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것도 그림 하나만 그리면 쉬우니까. 자, 우리가 지형이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닷가에 있거나 강하고 관련된 지형은 전부 다 기후 변화를 알아야 돼요.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이런 지형들이 형성이 됐으니까. 얘는 뭐 많이 돌아갈 건 아니고요. 과거 빙기에서 오늘날 후빙기가 되면서 석호가 만들어졌어요. 그 과정은 설명할게요. 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 빙기와 후빙기가 이렇게 바뀌는 동안 이때 해수면은 상승했다, 하강했다. 해수면이 일단 상승하면서 만들어진 지형이라는 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후빙기 때 만들어지는 지형이라는 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 내용 정리해 볼게요. 여기에 태백산맥 산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쭉 이어지고 있는 건데, 자, 산줄기가 이렇게 있다고 해서 정말 산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알다시피 여러분 산을 보면은 능선과 계곡이 있죠. 그렇잖아. 그래서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으면 동해 쪽으로 능선과 계곡이 뻗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손가락 보면 되는데 이렇게 지금 잡을게요. 손을. 그러면 여기 제일 높은 부분이 쭉 이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지금 태백산맥이에요. 손가락은 능선 그 사이가 계곡이죠. 왜 장애 익숙하게 그래? 자, 다시. 태백산맥 제일 높은 줄기에서 동해안 쪽으로 능선과 계곡이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후빙기 때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여기가 지금 물에 잠긴 거예요. 잠기면 능선은 당연히 잘 안 잠기는 거고 해발도가 높으니까 여기 계곡은 당연히 물이 쓱 들어오겠죠. 낮으니까. 그래서 얘가 육지일 때는 능선과 계곡이었지만 물이 들어차게 되면 곳이 되는 거고 얘는 많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적을게요. 자, 빙기 때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건데 빙기 때는 여기가 원래는 계곡이었던 곳이에요. 계곡.
그런데 후빙기가 되면서 이 계곡이 뭘로 바뀌냐면 만으로 바뀌었더라. 지금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찬 거예요. 자, 지금 위에서 본 거야, 위에서. 그 다음에 이쪽은 당연히 이제 도시고요. 옛날에는 능선이었지만, 근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중요한 거니까 여기만 지금 보시면 돼요. 자, 만이 만들어진 다음에 대략 6,000년 전쯤에 해수면이 오늘날이랑 비슷해졌다 그랬잖아요. 다시. 비행기 때 이해한 것 같아. 자, 그래서 만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했던 사주가 만들어져요. 여기서부터 지금 모래가 이렇게 지금 점점 확장되어 와가지고 만의 입구예요. 이게 만이면 만의 입구잖아. 만의 입구에 이렇게 사주가 형성이 되면 얘가 드디어 호수가 되는 거잖아요. 사주가 발달하면서 얘가 석호가 됐더라. 그럼 기본적으로 석호도 사주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안 퇴적 지형에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쌓여서 만들어진 거잖아. 이해됐죠? 네. 자, 포인트 다시. 후빙기 때 만들어졌다.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만들어졌다. 만의 입구에 사주가 형성이 되면서 석호가 만들어졌다. 일단 그렇게 핵심 단어들만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얘가 또 중요한 이유가 포인트 잡아야 돼. 포인트. 일단 관광지가 된다는 건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가운데 서 있잖아요. 오른쪽은 바다, 왼쪽은 호수. 경치가 되게 독특해요. 아름답고. 그러니까 관광지가 되는 건 당연한데 이 해안 평야를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여기는 원래 계곡이었던 곳이기 때문에 태백산맥에서부터 물이 흘러와요. 자, 물만 흘러오는 게 아니라 흙과 모래가 같이 떠내려오겠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부터 자꾸만 메워져요. 메워지면서 결국 석호는 없어진다. 여기는 급경사지만 여기가 석호가 있을 때는 호수. 석호가 메워지고 나면 평야. 여기서 농사 짓고 여기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 자, 이제 석호가 이만큼만 메워져가지고 이만큼이 지금 호수로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메워졌으니까 보통 여기다 이렇게 농사를 짓거든요. 자, 여기에 있는 물을 여기에다가 이 물을 이용해서 여기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을까 없을까? 여기 석호에 있는 물을 농업용수로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쓸 수가 없다. 자, 이유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 계곡에 있는 물이 결국은 바다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뭐 이게 계속 고여가지고 뭐 넘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주가 여기를 완전히 막진 않아요. 살짝 열려있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야 물이 빠져나가니까. 근데 뭐 비가 적게 오거나 여기에 물이 좀 줄어들면 바닷물이 여기로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다만큼 짜진 않지만 소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 석호는 다시 적을게요. 관광지가 돼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시간이 변하면 다시 또 적을게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해안 평야로 바뀌기 때문에 호수가 점점 작아지고 수심이 얕아지면서 평야로 바뀌기 때문에 이 평야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하자면 우리 경포호 있죠? 네. 자, 만약에 경포가 다 메워져가지고 호수가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겠죠. 죽진 않고 사람들이 이제 경포대에 잘 안 가겠지. 거기에 석호가 있어서 특별해서 가는 건데 물론 여러분들이 그냥 경포대니까 가겠지만 그럼 그 경포가 없어지면 관광지로서 가치가 떨어지니까 현재로서는 2년에 한 번씩 경포호의 바닥을 긁어내요. 그대로 놔두면 경포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강릉 사람들이 일부러 그 강바닥을 파내요. 그래야 호수가 유지가 되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경포대도 몰랐는데. 이게 어떻게 메워져요? 네? 무슨 소리야? 메워지면 메워지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가 평야로 바뀌는 거죠. 아니, 그래서 우리가 교재 한번 가볼게요.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면요. 교재 7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71페이지. 71페이지를 보면 탐구론 활동 석호는 어떻게 변할까? 자, 우리 거기에 있는 지도를 간단히 보면 1918년, 1960년, 1970년 해가지고 점점 지금 호수가 작아지고 있죠. 그 이유가 호수의 안쪽부터 메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봐, 1970년대 이후에는 지금 호수가 더 이상 안 작아지죠. 사람이 일부러 파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없어지기로 하면 금방 없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 증거 보여줄게요. 자, 우리가 74페이지 지형도 한번 봐보세요. 74페이지. 자, 74페이지에서 위에서 나 지형도를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나를 봤더니 먼저 G를 봤더니 호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빙기 때는 계곡이었던 곳이고 후빙기가 되면서 만이 됐다가 만이 된 다음에 2가 생긴 거예요. 2가 사주가 되겠죠. 알파벳 2. 이거 뭐라고 발음해야 돼? 어? 2? 이런 시. 자, 그래서 2가 사주예요, 사주. 그래서 사주에 봤더니 바깥쪽으로 점이 찍혀 있죠. 거기는 보통 해수병을 이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F 한번 봐볼게요. F를 봤더니 딱 봐도 지금 G 쪽으로 튀어나와 있죠. 그리고 얘는 점점 더 넓어져요. F가 점점 커진단 말이야. 흙이 떠들어오면서 거기에 지금 자꾸만 쌓이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결국 G는 없어지고 밑에 H 한번 봐보세요. 자, H가 있는 곳을 봤더니 거기에 지금 논농사 파랗게 지금 표시가 돼 있죠. 만약에 거기가 만약에 물로 되어 있었다. 원래 석호였던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H 부분은 다 메워져가지고 지금 거기 완전히 평지가 됐고 거기에 지금 논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 일이 없으면 G도 없어질 거고 이렇게 논농사로 다 평야로 바뀔 건데 근데 여기도 중요한 관광지다 보니까 아마 여기도 강 바닥, 호수 바닥을 긁어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주세요. 이 호수의 이름이 선생님 취미가 이제 지도 보고 맨날 어딘지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G 호수가 궁금하잖아. 실제로 분명히 있는 건데 강원도 고성에 있는 호수 이름이 송지호예요. 송지효. 호수 이름이 송지호야. 그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설마 송지호 쓰라고 이 문제를 낼까? 내주라고? 헐. 손이 혈압 생겼어. 자, 끝. 자, 시간 관계상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대신 잠깐만. 지금 선생님이 내일 이제 순서가 약간 바뀌었거든요. 뭐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전혀 문제는 안 되는데, 혹시 원래 해야 되는 내용을 빼먹을 수도 있으니까 내일 알려주세요. 내일 사구를 해야 된다고 알려주고요. 사구할 차례라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하고 모래 포지티브. 그로인 해야 된다고 좀 알려주세요. 그로인.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